오늘은 5월 10일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네요. 그리고요, 어제 개표를 시작해가지고 종료가 되었죠. 결과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41.08%, 자유한국당 홍준표 24.03%, 국민의당 안철수 21.41%, 바른정당 유승민 6.76%, 정의당 심상정 6.17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새누리당 조원진 0.13 이렇게 득표를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 득표를 이렇게 보면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할 것 없이 골고루 많이 나왔어요. 부산에서도 홍준표 후보를 이겼네요. 그리고 저 가장 적지라고 해도 될 곳 대구광역시에서도 21.76%를 얻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45.36%인데 거의 절반 얻은 거예요. 물론 강주광역시 이런 데는 거의 압도적으로 다 얻었죠. 61.14%. 여기서 홍준표 후보는 겨우 1.55%를 얻었어요.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만 해도 그렇습니다. 골고루 곳곳에 다 얻었어요. 서울도 22.72%, 부산에서도 16.82%, 저 대구광역시에서도 14.97%를 얻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할 곳 없이 다 골고루 얻었죠. 강주광역시에서도 30.08% 나왔네요. 문재인 후보 반은 그래도 얻었네요.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태극기를 들고 외치고 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국민들도 있지만은, 그리고 그 전에 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표를 준 그 표심들이 이번에 문재인 후보한테도 그 표가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한테도 많이 가고 이렇게 다 흩어졌는데 홍준표 후보가 그 표심을 일부밖에 흡수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부밖에. 그리고 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볼까요? 0.13%입니다. 그 태극기를 들고 민의를 외친 그 수백만의 인파가 있는데 겨우 42,949명만 표를 줬어요. 일반 군소 후보들 이름 없이 나온 사람들도 2만 표, 3만 표 가까이 다 얻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너무 적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거의 조원진 새누리당 지지 아니면 당원 이런 표심이 다 홍준표 후보한테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단일화 하면서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앞선 후보를 밀어가지고 정권이 넘어가는 건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 열망이 강하다 보니까 거의 다 옮겨간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조원진 후보 표 많이 나왔지 않았겠나 이렇게 봐져요. 안철수 후보 쪽에 넘어갔던 표심이 또 돌아오면서 홍준표 후보한테로 많이 오고, 그래서 24.03% 됐지 않나 이렇게 봐져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간 그런 표심 거기서도 일부 돌아오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홍준표 후보가 초기에 여론조사 했을 때 5% 6%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 뒤로 단일화 어떻게 하면서 7% 8%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 바람 불면서 안철수 후보 쪽에 넘어가던 표도 돌아오고 좀 돌아오고 하면서 그래도 24%까지 뜨긴 뜨는데, 우파 중에도 무심한 우파, 중도 우파라도 좋고 이런 우파는 문재인 후보를 많이 선택했다니까요. 보니까 또 문재인 후보는 안 돼 하는 또 그 우파 국민들은 안철수 후보를 또 많이 선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나왔어도 선뜻 거기로 표가 다 안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모인 표심이 태극기 민심 표심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 표심은 다른 곳에는 잘 안 가는 표기 때문에 적극성이 강해서. 근데 좀 별로 적극성 없는 우파는 여기저기 막 흩어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조원진 후보 선거동 열심히 했는데 실제 표심은
참 많지 않았다. 아무튼 다들 애썼어요. 애쓰고 마음 심려 많았고, 그러나 이 다수 국민들이 실제로 표심 행사가 아까 말했듯이 문재인 후보한테도 많이 가고 안철수 후보한테도 많이 갔다는 거 인정할 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이 갔어요. 적극적으로 박 대통령을 옹호하고 이런 표심은 아마 홍준표 후보한테 많이 갔겠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또 그런 표심도 안철수 후보한테도 제법 많이 갔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홍준표 후보가 무심한 우파표나 그런 우파표까지 다 흡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태극기 민심은 어디로 뭉쳐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씨 앞으로 모여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 씨는 아직 현재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 돼버립니다. 이제 대선 후보 내놨으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당 대표로 뽑힌다든지 이러면 또 힘을 쓰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무직이 돼버리죠.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에 와서 당대표 돼가지고 뭐 태극기 민희 뭐 이런 데 크게 신경 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우선 화급한 게 많아가지고 거기 신경 잘 안 쓸 것 같은데요. 당을 추스리고 또 바른정당 이런 부분 돌아보고 하다 보면은 원래 태극기 이 민심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빛을 발하려면 제도권의 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언론 보도라도 제대로 해주고 이럴 때 힘을 쓰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씨가 당 대표가 됐다 하면은 그 중심으로 기본으로 해가지고 결합해서 움직이면서 뜻을 펴고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엇을 또 요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시기는. 그러나 이제 그쪽 자유한국당 형편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여전히 예전같이 태극기 민의는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거기서 뜻을 도출하고 그리고 또 홍준표 씨가 당대표가 돼 있다면 그와 힘을 합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의견 교환해가면서 하면은 여러모로 쉽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도 또 대비하고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도 실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이런 방안도 있고 그래서 이제 태극기 민의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정말 제대로 뭉쳐서 가면은 그때는 뭐가 되겠죠. 이번에는 너무 급했고요. 시간이 없었고 그렇게 하면서 제도권하고 힘을 합할 것은 그래도 자유한국당 안이 되지 않겠냐. 뜻을 같이 하는 또 의원이라든가 그야말로 홍준표 이분이 당 대표가 된다든지 할 때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네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제도권에 모든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해야 돼요. 걱정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책임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울여진 운동장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운동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울여지고 있었던 거죠. 계속 기울여지고 있다가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터진 건데요. 그때는 운동장이 이제 많이 기울여져서 바로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참 애매하게 8대 0으로 뭐 파면이란 이름으로 애매하게 탄핵 확정이 되고 말잖아요. 그 운동장이 이제 완전히 기울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돌이키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아무리 태극기를 들고 수백만이 나갔어도 한마디로 정해진 판이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이번 선거는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도 결국은 그 판의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판의 연장선.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이기기 어려운,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그래도 한번 행여 좀 돌이켜 볼까, 최선을 다해서 승리해 볼까 이렇게 애를 쓴 것들이죠. 전부.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것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이제 두 번의 아픔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국 시민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한 4개월, 5개월 전에도 간혹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애국 시민들의 역할은 어떻게 하든지 탄핵을 좀 안 되게 이렇게 붙잡고 또 어떤 대선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거기서 승리하고 여기까지가 한 게 아니겠냐 그랬어요. 그 이상은 할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봤죠. 그렇다면 그거는 담이 넘어가려는 걸 딱 좀 붙잡고 있는 것이지 담을 제대로 튼튼하게 해서 안정시키는 역할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 역할은 누가 하느냐? 그거는 뭐냐? 뭐 제도권에서 전부 돌아서서 다시 제대로 정립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 도움을 받아서 뭔 일이 있어가지고 정립이 되든지 그 길뿐이다는 것이죠. 그게 국민이 할 수 있는 거는 버틴겨 주는 거였죠. 근데 그 두 버틴겨 주는 것이 결국은 안 된 것이죠. 안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도권에서 뭐 국회든 언론이든 또는 종교기관이든 시민단체든 검찰이든 공무원이든 아니면 군부든 모든 제도권에서 다들 책임감 있게 스스로 갈 길을 잡고 스스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개혁하고 스스로 만들고 그 수밖에 없지요. 그 시민들은 좀 구경해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뭐 줄을 쭈르르 서든지 뭐 움직이든지 할 거 아니에요. 또 나중에 불만이 터져 나와도 그 안에서 터져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잘하면 박수를 쳐도 국민이 박수 치고 협조하고 또 제도권에서 뚫뚫 뭉쳐서 또 밀고 나가고 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것도 모두 국민이 선택한 거니까 국민이 그 열매를 쓰든 달든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이 선택한 열매니까 쓰든 달든 받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좀 관망하고 지켜보고 잘하면 박수치고 못하면 항의하고 다들 그러겠죠. 아무튼 전부 애들 많이 쓰셨고 절대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려 너무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세상이 알아서 세상이 세상을 바로잡고 국민이 국민을 바로잡고 그러면서 가겠죠. 금방 무슨 일이 막 터지고 또 그렇게 국민이 선택해서 가면 또 가는 거지. 어쩌겠습니까? 그 길이 선택의 길이라면. 일단 이번에 선거도 국민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선거 참 특이한 점이 있네요. 뭐냐 하면은 여론조사, 그러니까 최종 여론조사와 출구조사가 거의 엇비슷했다는 거죠. 또 최종 개표가 그 출구조사들하고 또 큰 차이가 안 났다는 거죠. 어찌 됐든 그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그것도 다 뭐 국민이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좀 아쉽다면은 한 2주만 더 있었어도 조금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은 있어요. 보니까 애시당초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경선에 임할 때부터 박 전 대통령 옹호하고 딱 안고 이렇게 출발했으면은 글쎄 그러면은 굳이 김진태 경선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지 싶은데요. 장당도 안 됐었지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가 박 전 대통령 그냥 옹호하고 그랬으면은 바로 그 태극기를 든 그런 민의들이 전부 홍준표 후보로 바로 밀었을 거예요. 굳이 누구 후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진태 의원이 또 탈락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홍준표 후보 계속 박 전 대통령 폄하하니까 또 태극기를 든 시민은 걱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후보를 내야 된다 하다 보니까 남재준 씨가 등장하기도 하고 조원진 의원이 등장하면서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가 박 전 대통령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옹호했으면 조원진 후보가 또 나설 일도 없었지요. 부랴부랴 나설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냥 전부 쭈루루 밀었고 그러면 바로 여론조사 상에서도 수직 상승이 일어났겠죠. 그러다 보면은 안철수 후보 쪽으로
표심이 막 가고 이런 일도 잘 안 벌어졌지 않을까 싶어요. 안 했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 또 문재인 후보 쪽으로 갔던 표심도 돌아오고 굉장히 좀 쉽게 안 풀렸을까? 미리 그렇게 직결이 되기 시작했으면. 그런데 이게 늦게 직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늦게사 단일화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이제 그때부터 말을 바꾸죠.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홍준표 후보한테 직결이 되긴 되는데 이게 늦게 되다 보니까 상승의 한계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상승할 쯤에서 뭐 이 투표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쪽이 간 표심을 충분하게 흡수하지 못했지 않냐 이렇게 보네요.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아쉬운 부분 아니겠냐 이렇게 싶어지는데요. 아무튼 전부 다 급하게 어떻게 보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노력들 많이 하고 애쓴 겁니다.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겠죠. 뭐 부랴부랴 어떻게 보면 시작한 거라 봐야죠. 조은진 후보도 마찬가지였고 아무튼 모두 애쓴 거예요. 또 그 와중에 서로 지지 후보 달라지면서 뜻이 달라지면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다들 다시 생각하고 다시 판단해 봐야 될 거예요. 원래 이 한교안 대행이 만약 출마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쉽게 풀어졌겠죠.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은 홍준표 후보가 출발할 때부터 바로 모든 부분을 껴안고 들어갔으면 그래도 조금 더 쉬웠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보이죠. 워낙 촉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씩 꼬인 거예요. 전부 다 꼬인데 어찌됐든 출발이 그렇고 저렇고 하다 보니까 모두가 뜻이 어디로 갈지를 정해지지를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자유한국당이 딱 정립이 돼가지고 뚫뚫 뭉쳐있고 그랬으면 또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임명진 또 위원장 들어온 체제 되면서 그것도 자유한국당이 딱 결합이 안 되고 색깔이 분명 안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에다 표를 줘야 되나 표줄 후보를 못 찾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파 국민들 표심이 문재인, 안철수 막 흩어지는 거죠. 어느 경우는 유승민 이렇게까지도. 그러니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태극기 민심도 조은진 후보, 홍준표 후보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나는 되도록이면 흘러가는 것만 이 상태로 있는가 보다 이렇게만 늘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보다는. 그러나 이제 4월 말일이 되면서는 그래도 이제 홍준표 후보가 좀 뜨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때는 이제 단일화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바람이 이제 부니까 뭐 단일화를 한다든지 표를 직결시켜서 꼭 지켜야 되겠다든지 이럴 때는 그래도 강한 쪽으로 모아줘야 안 되겠냐 이 정도면 내가 말을 했지 또 누구한테로 모아줘야 된다 이 말도 안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냥 선택은 각자 자유로 찍고 싶은 후보 찍으면 된다는 식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까닭이 있어요. 뭔가 미도운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번 해보면 될 거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식이었죠. 뭐 운동장이 끼울려졌든 말았든 축구를 차면은 이기려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요. 아무튼 전부 노력들하고 애를 쓰셨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마음 심려 많았고 그러나 이 다수 국민들이 실제로 표심 행사가 아까 말했듯이 문재인 후보한테도 많이 가고 안철수 후보한테도 많이 갔다는 거 인정할 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이 갔어요. 적극적으로 박 대통령을 옹호하고 이런 표심은 아마 홍준표 후보한테 많이 갔겠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또 그런 표심도 안철수 후보한테도 제법 많이 갔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무튼 홍준표 후보가 무심한 우파표나 그런 우파표까지 다 흡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태극기 민심은 어디로 뭉쳐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씨 앞으로 모여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홍준표 씨는 아직 현재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 돼버립니다. 이제 대선 후보 내놨으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 당 대표로 뽑힌다든지 이러면 또 힘을 쓰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무직이 돼버리죠.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에 와서 당대표 돼가지고 뭐 태극기 민희 뭐 이런 데 크게 신경 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우선 화급한 게 많아가지고 거기 신경 잘 안 쓸 것 같은데요. 당을 추스리고 또 바른정당 이런 법은 돌아보고 하다 보면은 원래 태극기 이 민심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빛을 발하려면 제도권의 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언론 보도라도 제대로 해주고 이럴 때 힘을 쓰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씨가 당 대표가 됐다 하면은 그 중심으로 기본으로 해가지고 결합해서 움직이면서 뜻을 펴고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엇을 또 요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시기는. 그러나 이제 그쪽 자유한국당 형편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여전히 예전같이 태극기 민의는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거기서 뜻을 도출하고 그리고 또 홍준표 씨가 당대표가 돼 있다면 그와 힘을 합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의견 교환해가면서 하면은 여러모로 쉽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도 또 대비하고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도 실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이런 방안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바른정당 이런 법은 돌아보고 하다 보면은 원래 태극기 이 민심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빛을 발하려면 제도권의 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언론 보도라도 제대로 해주고 이럴 때 힘을 쓰거든요. 그런데 홍준표 씨가 당 대표가 됐다 하면은 그 중심으로 기본으로 해가지고 결합해서 움직이면서 뜻을 펴고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엇을 또 요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시기는. 그러나 이제 그쪽 자유한국당 형편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순수하게 여전히 예전같이 태극기 민의는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거기서 뜻을 도출하고 그리고 또 홍준표 씨가 당대표가 돼 있다면 그와 힘을 합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의견 교환해가면서 하면은 여러모로 쉽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도 또 대비하고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도 실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이런 방안도 있고 그래서 이제 태극기 민의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정말 제대로 뭉쳐서 가면은 그때는 뭐가 되겠죠. 이번에는 너무 급했고요. 시간이 없었고 그렇게 하면서 제도권하고 힘을 합할 곳은 그래도 자유한국당 안이 되지 않겠냐. 뜻을 같이 하는 또 의원이라든가 그야말로 홍준표 이분이 당대표가 된다든지 할 때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네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제도권에 모든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해야 돼요. 걱정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책임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울여진 운동장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운동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울여지고 있었던 거죠. 계속 기울여지고 있다가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터진 건데요. 그때는 운동장이 이제 많이 기울여져서 바로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참 애매하게 8대 0으로
뭐 파면이란 이름으로 애매하게 탄핵 확정이 되고 말잖아요. 그 운동장이 이제 완전히 기울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돌이키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아무리 태극기를 들고 수백 민의는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거기서 뜻을 도출하고, 그리고 또 홍준표 씨가 당대표가 돼 있다면 그와 힘을 합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의견 교환해가면서 하면은 여러모로 쉽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도 또 대비하고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도 실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이런 방안도 있고, 그래서 이제 태극기 민의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정말 제대로 뭉쳐서 가면은 그때는 뭐가 되겠죠. 이번에는 너무 급했고요. 시간이 없었고, 그렇게 하면서 제도권하고 힘을 합할 곳은 그래도 자유한국당 안이 되지 않겠냐. 뜻을 같이 하는 또 의원이라든가 그야말로 홍준표 이분이 당 대표가 된다든지 할 때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네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제도권에 모든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해야 돼요. 걱정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책임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울여진 운동장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운동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울여지고 있었던 거죠. 계속 기울여지고 있다가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터진 건데요. 그때는 운동장이 이제 많이 기울여져서 바로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참 애매하게 8대 0으로 뭐 파면이란 이름으로 애매하게 탄핵 확정이 되고 말잖아요. 그 운동장이 이제 완전히 기울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돌이키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아무리 태극기를 들고 수백만이 나갔어도 한마디로 정해진 판이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이번 선거는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도 결국은 그 판의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판의 연장선.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이기기 어려운,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그래도 한번 행여 좀 돌이켜볼까, 최선을 다해서 승리해볼까, 이렇게 애를 쓴 것들이죠, 전부.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것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이제 두 번의 아픔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국 시민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한 4개월, 5개월 전에도 간혹 그런 운동장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운동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울여지고 있었던 거죠. 계속 기울여지고 있다가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터진 건데요. 그때는 운동장이 이제 많이 기울여져서 바로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참 애매하게 8대 0으로 뭐 파면이란 이름으로 애매하게 탄핵 확정이 되고 말잖아요. 그 운동장이 이제 완전히 기울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돌이키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아무리 태극기를 들고 수백만이 나갔어도 한마디로 정해진 판이었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이번 선거는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도 결국은 그 판의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판의 연장선.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이기기 어려운,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그래도 한번 행여 좀 돌이켜볼까, 최선을 다해서 승리해볼까, 이렇게 애를 쓴 것들이죠, 전부.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것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이제 두 번의 아픔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국 시민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한 4개월, 5개월 전에도 간혹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애국 시민들의 역할은 어떻게 하든지 탄핵을 좀 안 되게 이렇게 붙잡고 또
어떤 대선이 이루어지고 그럼 거기서 승리하고 여기까지가 한 게 아니겠냐 그랬어요. 그 이상은 할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봤죠. 그렇다면 그거는 담이 넘어가려는 걸 딱 좀 붙잡고 있는 것이지 담을 제대로 튼튼하게 해서 안정시키는 역할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 역할은 누가 하느냐? 그거는 뭐냐? 뭐 제도권에서 전부 돌아서서 다시 제대로 정립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 도움을 받아서 뭔 일이 있어가지고 정립이 되든지 그 길뿐이다는 것이죠. 그게 국민이 할 수 있는 거는 버틴겨 주는 거였죠. 근데 그 두 버틴겨 주는 것이 결국은 안 된 것이죠. 안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도권에서 뭐 국회든 언론이든 또는 종교기관이든 시민단체든 검찰이든 공무원이든 아니면 군부든 모든 제도권에서 다들 책임감 있게 스스로 갈 길을 잡고 스스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개혁하고 스스로 만들고 그 수밖에 없지요. 그 시민들은 좀 구경해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뭐 줄을 태극기를 들고 민의를 외친 그 수백만의 인파가 있는데 겨우 42,949명만 표를 줬어요. 일반 군소 후보들 이름 없이 나온 사람들도 2만 표, 3만 표 가까이 다 얻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너무 적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거의 조원진 새누리당 지지 아니면 당원 이런 표심이 다 홍준표 후보한테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단일화 하면서 이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앞선 후보를 밀어가지고 정권이 넘어가는 건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 열망이 강하다 보니까 거의 다 옮겨간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조원진 후보 표 많이 나왔지 않았겠나 이렇게 봐져요. 안철수 후보 쪽에 넘어갔던 표심이 또 돌아오면서 홍준표 후보한테로 많이 오고 그래서 24.03% 됐지 않나 이렇게 봐져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간 그런 표심 거기서도 일부 돌아오고 이렇게 했겠지만은 홍준표 후보가 초기에 여론조사 했을 때 5% 6%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 뒤로 단일화 어떻게 하면서 7% 8%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그 바람 불면서 안철수 후보 쪽에 넘어가던 표도 돌아오고 좀 돌아오고 하면서 그래도 24%까지 뜨긴 뜨는데 우파 중에도 무심한 우파, 중도 우파라도 좋고 이런 우파는 문재인 후보를 많이 선택했다니까요. 보니까 또 문재인 후보는 안 돼 하는 또 그 우파 국민들은 안철수 후보를 또 많이 선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나왔어도 선뜻 거기로 표가 다 안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모인 표심이 태극기 민심 표심 아니었겠나 싶어요. 그 표심은 다른 곳에는 잘 안 가는 표기 때문에 적극성이 강해서. 근데 좀 별로 적극성 없는 우파는 여기저기 막 흩어졌어요 보니까. 그래서 조원진 후보 선거동 열심히 했는데 실제 표심은 참 많지 않았다. 아무튼 다들 애썼어요. 애쓰고 마음 심려 많았고 그러나 이 다수 국민들이 실제로 표심 행사가 아까 말했듯이 문재인 후보한테도 많이 가고 안철수 후보한테도 많이 갔다는 거 인정할 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이 갔어요. 적극적으로 박 대통령을 옹호하고 이런 표심은 아마 홍준표 후보한테 많이 갔겠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또 그런 표심도